안녕하세요.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18 원장을 맡고 있는 송국일 선생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부원장 이상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부팀장 조진호입니다.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고등학교에 올라가기 전까지 좀 중학교 학생들이 중학교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어머니도 마찬가지고 학생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렇게 됐을 때 올라갔을 때 좀 1학기 때부터 굉장히 삐걱거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그렇기 때문에 좀 고등학교 올라가기 위한 준비를 지금부터 이미 뭐 늦은 건 절대 아닙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겨울방학이거든요. 해번의 겨울방학이 가장 중요한데 첫 번째 그 겨울방학이니까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겨울은 뭐 새 학기를 위한 준비와 성장의 시간이고 제가 이제 항상 저희가 프로그램지를 만들거나 학생들의 어떤 수업 관련된 콘텐츠를 짤 때 항상 생각하는 게 어떤 학원이 좋은 학원이냐. 물론 이제 좋은 학원이라는 개념이 뭐 정확하게는 어떤 학생들이 어떻게 해야 많은 학생들이 우리를 찾아줄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제일 처음 생각하는 건 이제 좋은 선생님에 대한 어떤 그런 고민이에요. 선생님이 물론 당연히 좋아야 되는데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입시 학원이 아니기 때문에 로컬 학원이기 때문에 어떤 그 학교별 내신 전문가의 어떤 그런 선생님들을 많이 이제 저희들도 많이 전문가로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고 저희도 전문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학생들을 단순하게 수업만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과 어떤 밀착 관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뽑힌 선생님들이 저희 분들입니다. 그래서 저도 있고 권혜님 계시고 팀장님 계시고 선생님들인데 저희들이 굉장히 그 채용 기준을 굉장히 엄격하게 사실 잡고 있거든요. 디파인에서. 왜냐하면 사실 저희들이 그냥 실력만 있고 막 능력이 있어 보이는 선생님들을 뽑으면 많이 근무하시다가 그만두세요. 왜냐하면 이게 뭐 이런 여러 가지 불만족이 있겠지만 저희들이 요구하는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이거저거 막 학생들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고 학교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고 많이 요구하다 보니까 좀 많이 이제 이런 그 학생들에 대한 어떤 열정이나 어떤 앞으로의 어떤 선생님 본인의 청사진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지켜보고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좀 엄격하게 뽑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뭐 이렇게 사진까지 올리는 이유는 선생님들을 다 믿어도 상관없다. 믿어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올린 거고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상담을 하다 보면 이제 어머님들은 강남권 강사진과 이쪽 강북 쪽 강사진에 대한 비교를 어쩔 수 없이 하게 되고 잘 모르시는 상태에서 이제 판단을 하시게 되면 당연히 강남권 강사진들이 훨씬 더 뛰어나다라는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뭐 저도 강북 지역인 이 용산에서는 처음 근무를 해보고 하지만 대다수 선생님들이 강남 지역에서 근무를 하셨고 실제로 용산이 강사들 기준으로는 변방 지역이긴 하죠. 이게 학원가가 아니다 보니까 그러면 실제로 좋은 선생님을 이제 모시려면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높은 페이를 지급을 해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이 페이를 깔을 수는 없지만 강남권 선생님들만큼의 페이를 지급을 해서 그쪽에서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이 거의 다 올라오신 상태이기 때문에 뭐 방학 때 특히 그런 현상이 많이 생겨요. 학생들조차도 강남 쪽 선생님들이 더 뛰어나다는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윈터라든가 썸머라든가 많이 갔다 오시잖아요. 그럼 실제로 경험을 해본 아이들은 다 그래요. 우리 선생님들이 훨씬 좋은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할 만큼 절대 비교를 했을 때 떨어지는 강사진은 진짜 단 한 명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저희는 안 하기 때문에 네. 이제 저희 설명의 기본적인 어떤 내용은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요. 천천히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사실 먼 얘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과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설명을 많이 했어요. 20제도가 어떻고, 뭐 어떤 게 있고, 어떤 게 있고,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설명을 했었는데, 부모님들께서 되게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는 것 같지만, 사실 별로 와닿지가 않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경우가 많고, 너무 길어지고 하다 보니까, 특히 이제, 뭐, 이런 입시라는 게 큰 변화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현재 이제 이번에 이제 고1까지는 변화가 없기 때문에 좀 간략하게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그래서 먼저 대입 전형은 뭐 크게 이제 수시랑 정시인데 2, 6, 3은 이제 그 원서를 쓸 수 있는 뭐 그런 것입니다. 수시 6개를 쓰고 정시 3개를 쓰게 되는데 수시는 이렇게 학생부 교과서나 논술 이렇게 돼 있고 정시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수능 100%랑 학생부랑 면접. 예전에는 수능 100%가 거의 대부분이었는데 서울대부터 시작해서 이번에 고대 이렇게 내려가면서 이제 내신 학생부까지 같이 조금씩 보고 있어요. 퍼센트는 좀 작기도 하고 그 평가라는 것 자체도 뭐 A, B, C 정도로 크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진 않지만 어쨌든 정시에서도 어느 정도는 학생부를 보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인 것 같고
이제 학생부 교과도 이제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뭐 교과는 말 그대로 성적을 좋은 학생을 뽑겠다는 얘기고요. 학생부 종합은 성적은 좋은데,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은 약간 대학교의 어떤 꼼수까지는 아니고 대학교의 전략적인 거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성적만을 뽑게 되면은 사실 내신 성적만을 뽑게 되면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그 서울권에는 우수한 학생들이 못 뽑는 경우가 생기니까 학생부 종합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좀 더 이제 그 학생부나 생기부를 보고 서류를 좀 더 강화해서 이제 학생들을 보게 되는 거고, 실제로 그 내신 그 점수라 그래야 되나요? 그 점수가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요. 예를 들면은 올해 이제 용산고에서 서울대 간 학생인데 저희 학원 다니던 학생인데, 그 학생 같은 경우는 내신이 2점대 초반인데 또 서울대를 붙었습니다. 일단 서류를 면접도 이제 지금 받고 잘 봤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그게 어떤 생기부라든가 이런 것들의 구성이라든가 이런 것들 좀 감안해서 학생들을 뽑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1.88 정도 되는 학생이 서울대를 붙었거든요. 근데 그게 학생부 종합은 약간 그런 부분인 거고, 교과는 조금 더 이제 내신을 보게 되는 건데, 뭐 이런 부분은 나중에 좀 더 관심을 가지시게 되면은, 뭐 수능 같은 경우는 뭐 아시겠지만 우리가 1등급, 2등급 이걸로 수능으로 가는 건 아니고요. 그 각 점수마다 표준 점수라는 게 있어서 표준 점수를 합치는 걸로 보통 환산을 해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얘기할 때 뭐 쉽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뭐 290 국역 국수탐 합이 뭐 290 뭐 6점이 서울대 의대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전 항공고사 때처럼 사실은 그게 아니라 뭐 표준 점수 3개 합쳐서 뭐 몇 점이 몇 점으로 커트라인을 보통 이렇게 잡아줘. 그래서 사실 뭐 등급이라는 건 별로 의미가 없고요. 사실 한국에서는 표준 점수가 중요해요. 3월 들어가시면 처음으로 전국 단위 모의고사를 치르는데, 표준 점수 간단하게만 얘기 드리면, 표준 점수가 나오면 뭐 예를 들어서 잘 본 친구들은 120점 후반, 130 이렇게 나오는데, 간단히 표준 점수는 평균이 전체 이제 응시생의 평균을 100이라고 매겨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표점 99를 맞아오면 오 잘했네, 오 대박 쳤네가 아니라 전국 단위 평균보다 못한 친구가 돼요. 그래서 그거만 기억해 주시면 편안하게 지우실 거예요. 100분위 단위로 해서 이제 점수가 결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그냥 요새 이제 이렇게 돼가고 있다라는 건, 점점 이제 정시 비율, 교과 비율 이런 비율인데, 이게 서울 15개 대학입니다. 사실 전국 단위로 가면 조금 달라지고요. 근데 관심을 가지는 부분이 이쪽 부분이기 때문에 뭐 정시 비율이 대략적으로 이제 40%에 맞춰져 가고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요즘에 이제 핫한 뭐 의대를 증원하니 많이 이런 게 있는데, 그게 어떤 분들은 의대 뭐 우리 아들은 의대 못 갈 것 같은데, 또는 안 보낼 건데 이런 생각을 하시면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상관이 많아요. 왜냐면 의대가 진행돼서 뭐 2,000명, 뭐 몇 명 이렇게 늘어나게 되면은 그게 어떻게 되냐면 상위권 학생들이 그쪽으로 몰리게 되기 때문에 그만큼 그 커트라인 자체가 싹 낮아지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서영고를 뭐 서울대를 못 갈 수 있는 학생들, 서성한급 학생들이 이제 서영고를 갈 수 있는 걸 올라가게 되는 거고, 이런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고, 실제로 약대가 처음 생겼을 때 이제 그 서울대라든가 이런 입시 그 커트라인이 굉장히 낮아졌어요. 그래서 그때 과감하게 지원한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붙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그런 거에 사실 영향이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내후년부터 진행되는 고교 학점제인데요. 그러니까 그 현재 이제 중2, 그러니까 내년에 이제 중3이 되는 학생부터 진행이 되는 거고, 뭐 5등급제로 바뀐다는 거 많이 들으셨고, 이거는 이제 지금 학생들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수능도 바뀌죠. 수능도 완전 바뀌어가지고 바뀌는데,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완전 바뀌어요. 이제 모르셔도 되죠. 그냥 재수할 건 아니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 요즘에 이제 유튜브라든가 이런 입시제도 설명 강의하는 보면은 굉장히 겁을 주는 그런 게 많습니다. 지금 현재 중3 같은 경우는 이제 벼랑 끝에 서 있다. 재수를 못한다. 실제로 이제 제가 그것도 넣었다가 뺐는데 재수행위 비율이 점점 올라가고 있어가지고, 예상해가지고 막 2000 마지막 그 지금 학생들이 수능을 볼 때는 엄청 늘어나서 거기에 최고조를 찍을 거다라는 그런 예상 수치가 지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래서 거기서 그쪽에서 얘기하는 게 이런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정시는 힘들 거다. 그러니까 수시로 가능하면 대학을 가도록 노력을 해라. 왜냐하면 재수가 힘드니까. 교육제도가 완전히 바뀌게 되면 수능 준비 자체를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재수의 메리트 자체가 좀 떨어지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이런 거는 말씀드리는 거고, 왜 상관없는 얘기를 하냐가 아니라, 이렇게 바뀌어가게 되면은 대학교도 입시 제도 자체가 비슷하게 맞춰서 끌고 올라가게 되거든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뭐 상관이 없다고 하더라도 좀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사실 뭐 지금 이제 27학번이 되는 거죠. 27학번이 되는 우리 현재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발표 자체가 굉장히 나중에 되기 때문에, 내후년 이렇게 되기 때문에 사실은 뭐 저희가 현재 예측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 흐름대로 가게 되게 돼 있으니까 뭐 그런 부분들도 그냥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고 해서 올렸습니다. 동생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가 어차피 이론 부분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또 이제 계속 하는 저희가 설명회가 진행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공 대입은 결국 이제 지금은 더욱더, 원래도 이게 예전에도 항상 강조했었는데 더욱더 교과 성적이 중요해졌다고 볼 수가 있죠. 이게 지금이 어머님들이 상담 전화를 엄청 주시거든요. 제가 거의 일을 못할 만큼 상담 전화를 하고 있는데, 보통 하면 한 통화당 한 20-30분씩 통화를 하고 있어요. 어머님 한 분당. 근데 지금 시기가 다 아시겠지만 학교를 썼거나 막 선생님한테 사정사정해서 하루만 더 시간을 달라, 뭐 금요일, 지난 금요일까지였는데 월요일에 제출하겠다부터 시작해서 막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아서 학교 관련된 얘기를 하다 보면 이 얘기를 제가 계속 하게 돼요. 왜냐면 우리 아이가 정말 약해. 그냥 그러니까 우리 중경이나 뭐 어떤 여고를 가거나 일반계 고를 가도 바닥을 칠 것 같으니까 과감하게 세와 여고를 선택하거나 현대고를 선택하거나 세와 고 같은 이제 자율고를 선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랑 얘기를 했는데 가족들이 다 같이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 우리 아이는 도저히 내신은 안 될 것 같으니까 정시로 이제 목표를 잡자.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1학년 올라가는 친구가 수능을 목표로 무슨 공부를 하겠다는 거예요. 당장 내신을 못하겠으니 수능을 공부하겠다라는 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어머님들도 있고 학생도 있지만 냉정하게 이런 말 자체 꺼내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저희가 늘 학원에서도 느끼는데 저는 정시로 돌렸어요 라고 얘기하는 아이들의 99.9%가 공부 안 하는 애예요. 진짜 당장 코앞에 있는 공부에 자신이 없으니까 2년 뒤에 있을, 3년 뒤에 있을 목표를 계속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목표는 교과, 당장 닥칠 이제 내년 1학기 중간고사를 목표로 공부하시는 거 다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실제로 고2 학생들한테 들어보면 이제 고3으로 올라가게 되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했던 학생들이 지금 와서야 이제 이제 내신 조금이라도 더 챙겨야 돼, 이런 말들이 되게 많이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겪어보고 나서는 완전 아이들이 그 생각 자체가 바뀌더라고요. 겪고 나면 늦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목표 설정할 때부터. 그러니까 말씀드린 같은 맥락인데, 같은 학교 학생들과의 경쟁, 같은 반에 있는 학생들과의 경쟁을 두려워하거나 자신 없는 학생들이 수능에서 좋은 성적을 받는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수능이라는 게 이렇게 그냥 어느 정도 공부하면 되고, 예를 들면 뭐 수학은 현우진을 듣고 이렇게 하면 성적이 나오는 그런 과목이 아니거든요. 어떤 수학 점수라는 게. 실제로 뭐 고3 용산고에서만 1, 2등을 하는 학생들도 국어에서 멘탈, 이번에 그런 경우가 있었다고 했는데, 국어 시험이 워낙 어려워서 멘탈이 나가면 수능에서 3등급 하고 이러는 게 수능이거든요. 당일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르는 건데, 그 하루에 이제 인생을 거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게 하루가 됐다가 이틀이 그 다음에도 넘어가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보다는 어떤 교과 성적을 챙기는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당연한 얘기지만 특히 수학 성적이 중요합니다. 이번에도 이제 입시 제도가 새로 바뀌면서 중2가 바뀌었을 때 처음 들었던 얘기가 뭐였냐면, 저도 이제 수학 선생님이니까 아무래도 이제 많은 이제 주변에서 질문들이 막 들어오는데, 이럴 때 우리 얘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질문이 들어오는데, 그때 했던 얘기가 뭐였냐면, 저는 이제 막 5등급제로 바뀌고 해가지고 진짜 뭐 수학이 인기가 떨어질 줄 알았어요, 학생들이. 근데 오히려 제도가 바뀌는 게 현 중2 학생들이 거의 엄청나게 많이 그 수학 학원을 등록을 많이 했다고 막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수학 성적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그게 가장 기본이에요. 물론 수학이 차지하는 비중은 작지만 수학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어떤 그 공부의 커트라인이라든가 어떤 식으로 목표 설정할지가 정해지기 때문에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수학 선생님이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아마 모든 설명회에서 똑같은 얘기를 하실 겁니다. 물론 영어학원은 좀 다를 수 있겠지만, 국어학원은 다를 수 있겠지만, 일반적인 입시 설명회 가시면 다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수학이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고2 때 이과 같은 경우는 수학과학이 제일 중요하다. 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간단히 준비를 해봤는데, 과장 얘기 말씀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자, 이상과 현실인데요. 자, 중학교 성적. 제가 가장 많이 부모님들이랑 얘기하다 보면은 중학교 때 성적에 대해서 물어보면 항상 어머니들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얘는 A 받았었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몇 점이냐고 물어보면 뭐 몇 점에서 몇 점 말씀하시는데, 가장 높은 점수를 보통 말씀하시죠. 자, A예요. 그러면 이제 어머니들은 우리 애는 수학을 잘한다고 생각하십니다.
뭐 잘할 수도 있죠.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점수를 보셔야 되고 성취도를 보셔야 되는데요. 중학교 성적이 80점대가 나오면은 저희가 생각하는 기대치는 4, 5등급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기대치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대로 올라가면 4, 5등급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정도면 4등급. 95점 정도를 쭉 맞는다라고 했을 때 3등급. 95점에서 100점을 계속 맞았다. 뭐 실수나 틀린 건 거의 안 틀렸다. 이런 학생들은 2등급이고요. 계속 100점 맞은 학생들도 이 정도 되면 1, 2등급 받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왜 그러냐면 성적 산출 기준이 완전 다르죠. 이건 뭐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고등부는 1등급이 상위 4%예요. 2등급이 상위 4에서 11%고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20%가 아니라 지금 A 기준은 대략 20%인데 사실 더 높죠. 근데 4%를 판별하는 거고 자 보시면 제가 용강중학교 3학년 1학기 수학 성취도입니다. 자 그러면 A가 32.5% B가 22.8%인데요. 자 고등학교로 환산을 하시면 어떻게 되냐면은 저 A에 있는 학생들이 4등급까지 A가 돼요. 근데 실제로 고등학교 올라가면 몇 명 학생들이 또 걸러지기도 하고 또 좀 어느 고등학교 다냐에 따라서 또 학생들 수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게 또 천차만별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들은 말씀하시죠. 우리는 지금 중학교 때 공부를 잘했는데 A였는데 왜 4등급, 5등급이 나오느냐 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저희들이 그러니까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4, 5등급이 나올 수 있다.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이상한 게 너무 너무 당연하다. 상담을 하면 제일 힘들어요. 이제 고1 올라가시는 어머님들 상담이 정말 왜 우리 아이는 태어나서 처음 받는 점수를 왜 받냐. 이 학원을 그렇게 열심히 다녔는데도 왜 성적이 이 모양이냐라고 얘기하지만 그냥 수치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8, 90점대 맞았던 애들은 웬만해선 70점대 찍을 거예요. 네, 큰 변화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충격적인 점수가 나올 거고 또 하나는 이제 뭐 저희 재원생 어머님들도 계시지만 비재원생 어머님들이 LT를 보면 또 충격적인 상황이 만들어질 거예요. 너 그 학원에서 그렇게 잘했고 분명히 그쪽 학원 선생님이랑 상담할 때는 우리 아이가 잘하고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왜 반타작밖에 못하냐라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아이들 기준이 보시면 이게 누적이거든요. 누적? 이 7% 학생들이 이제 누적을 해서 11%가 하는데 저희가 실제로 학생들 이제 다루면서 막 보면 수학을 꽤 하는 아이한테 물어보는 제가 수업을 안 들어가는 반 아이도 질문을 받았을 때 너 지난번에 몇 점 받았어? 몇 등급 찍었어? 라고 하면 꽤 잘하는데 3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용상고 3이면 수학을 잘해요. 절대 못하는 아이가 아니에요. 근데 기대치에 못 미치지. 우리 아이가 3 찍는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벌써부터 이제 뉴파인을 다녔는데 3이야. 그럼 이제 다른 학원을 이제 물색을 시작하시잖아. 어디를 보내면 2가 올라갈 수 있을까? 라고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타이트한 그러니까 절대 못하는 아이가 아니에요. 4도 꽤 잘해요. 네, 여기는 그렇죠. 4등급도 잘하는 학생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또 내신이라는 게 짧은 시간에 탁 끝나기 때문에 또 실수 같은 것도 상당히 많고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4등급과 저희들은 보통 생각했을 때 학생들을 바라보면서 등급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학생들의 성적, 실력을 좀 봐요. 순수 실력을 좀 생각을 해요. 저희들이 실제로 4등급이어도 얘는 왜 잘하지 4등급 나오지? 이런 학생들은 수능에서 잘 봐요. 실제로 그런 케이스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얘는 보통 저희들이 갸우뚱 하면서 얘는 왜 성적이 안 나올까 걱정하고 고민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보통 그런 학생들은 이제 2학년 한 2학기쯤 되면 이제 그만두는데 그거에 대해서 학생들의 뭐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냥 좀 약간 뭔가 변화가 필요한 경우가 사실 있긴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런 학생들이 나중에 수능 성적 받아보면은 꽤 잘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저희가 다른 학원이랑 좀 차별화된 부분이 뭐냐면 시험을 보면 문항별로 정답률을 다 매겨요. 그러니까 A라는 학생이 뭐 70점 찍었네로 끝나는 게 아니라 1번 맞고 틀리고를 전 재원생의 걸 통계를 다 내거든요. 그걸 이제 누적 데이터를 현 고3 아이들 거까지를 다 갖고 있는데 좀 보면 지금이랑 3월 때랑 완전 달라져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이런 얘기들 때문에 설명이 자꾸 길어지는데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서 지금 현 중3 아이들 대상으로 시험을 가끔씩 보거든요. 그러니까 정규 수업 시간에 안 보고요. 그냥 그 외 시간에 시험을 좀 봐요. 특히 저희 학원에서 좀 잘한다고 하는 아이들을 시험을 보는데 어떤 시험지로 제가 가끔 보냐면 서울시 그리고 뭐 광역단체 지역을 다 제외하고 뭐 무슨 군, 읍 이런 데 있는 지방에 있는 학교들 걸 뽑아서 거기 것도 딱 열어봤는데 좀 까다로운 게 한두 개가 있잖아요. 그럼 그거 빼고
정말 쉬운 학교 거 들어보지도 못한 학교 거 뽑아서 시험을 보잖아요. 그러면 잘하는 반 아이들도 잘하는 애가 80점대가 나와요. 그러면 이쪽 지역의 시험지를 보면 거의 평균이 50점 밑으로 내려가겠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3월 됐을 때 완전 180도 달라져요. 그래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번 겨울학기가 그래서 너무 중요해요. 너무너무. 그래서 조금 이따 프로그램에서 자세히 얘기 드리겠지만 거의 수학 물방 같은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해하지 마시라고 했어요. 이제 중경고죠. 중경고 2022년 우리 이제 고등학교 기준인 거예요. A 학교에서 발표한 A가 이제 이렇게 되는데 실제로 보시면 A는 29%인데 이제 요만큼이 되는 거예요. 3등급, 4등급 이렇게 배치가 된다라는 거예요. 용산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A라는 건 사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제 A가 의미가 있으려면 사실 이 A도 지금은 이제 상대 내신이 올라가도 똑같죠. 사실 10%면 2등급 선이니까 굉장히 이제 지금 학생들 되게 힘들 거예요. 1등급과 2등급 차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오히려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훨씬 심할 것 같아요. 2등급과 3등급 차이가 별로 안 나거든요. 근데 2랑 5에서 1과 2 차이는 엄청 큰 테니까. 그래 경쟁이 더 치열하지 않을까. 이걸 이제 반으로 비교를 한 겁니다. 자, 한 반이부터 25, 용산고가 보통 그 정도라서 25명이면 1등급이 전교 반 1등이에요. 그러니까 왜 우리 애는 1등급 못 맞아? 라고 생각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이 계신데 우리 애가 반 1등인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학생한테 물어봐요. 너 반 1등이니? 네, 반 1등. 반 1등 정도 돼야, 반 3등 정도 돼야 1등급, 2등급이니까 등급이라는 게 이만큼 따기가 어렵다. 수학이라는 게. 이게 뭐 저희들이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 문제는 내신제도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유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세 번째는 절대적인 공부 시간이 요구돼요. 그러니까 이게 중학교 때 했던 거를 그대로 유지하면 100% 박살납니다. 이거는 정말 확실합니다. 중학교 때 했던 방법 그대로 학생들이 얘기하죠. 내신 때 중학교 때 내신 때 공부 얼마나 했니? 그러면 2주 전부터 그냥 슬슬슬슬 했는데 그러면 고등학교랑 똑같이 하거든요. 3주 전부터 시작해서 슬슬슬 시작합니다. 그러면 한 두세 과목은 공부를 제대로 못한 채로 시험을 보게 돼요. 그러면 한국사, 통사 중에 한 과목은 5등급, 6등급이 떠요. 이렇게 되면 이제 내신이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신이 망가지면서 학생들이 그러면 이제 이게 점점 눈을 꼬여가지고 지난번에 암기경을 못했으니까 암기경을 많이 해야 되니까 수학을 좀 안 해야 돼. 국어를 좀 들어야 돼. 이렇게 되면 또 그게 또 망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암기경은 대로 망가집니다. 실제로 뭐 이건 너무 당연한 얘기겠지만 제가 그 현재 고등학생들한테 이런 중3 학생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예전에 이제 저희들이 반포에서 일할 때 보면 맨날 수학 공부하는 학생이 있어요. 도대체 쟤는 다른 과목은 안 해? 수학만 몰빵인가 생각했는데 알고 보면 그 학생이 막 내신 1점대 막 이래요. 그러니까 수학을 많이 한다고 해서 다른 과목 공부가 부족해진다는 것은 정말 완벽한 핑계에 불과한 거고 얼마나 본인이 공부 시간을 확보해서 하느냐가 중요한 거고 일주일에 학기 중엔 이틀 방학 동안 이 3, 4일 정도를 수학에 올인 투자하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이거는 저희가 아니라 다른 데 가서 다 똑같은 말씀을 하실 거예요. 영어학원이나 국어학원이 아니라면 예를 들면 일반적인 입시설명에서는 다 똑같은 말씀 하십니다. 제가 예를 누구죠? 이만기 대표님인가? 그분들 하면은 막 5일씩 하라 그래요. 5일 투자하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그리고 실제로 저희들이 좀 이따가 프로그램 보여드릴 텐데 이렇게 생각하세요. 수학을 저렇게 많이 해? 더 많이 합니다. 다른 데는. 대치동은 학원 3개 다니고 과외까지 붙여요. 대치동은 다 아시죠? 학원 다니기 위해서 과외 붙이는 학생들. 그러니까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경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이해해달라는 말이 좀 더 길어지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설명이 아직도 남았는데.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때 공부 시간을 시켰는데 이거는 이제 작년에 그 버전입니다. 이 그래프가 어떤 느낌이냐면 하나만 더 읽어주시죠. 이 그래프가 그런 느낌이에요. 우리 아이는 공부를 하는데 왜 성적이 안 나오나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 게 이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빨간색 그래프가 서울대 합격생들의 학습 시간대고 이게 일반적인 학생 시간대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많이 하잖아요. 우리 아이는 공부를 많이 하는데 왜 성적이 안 나옵니까가 우리 아이는 이때 공부를 하니까 그럼 시험 끝나면 이렇게 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다시 시험 기간 코앞에 다다르면 또 남들만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도 정말 장기적인 플랜 가지고 계속해서 좀 롱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짜야 된다는 거예요. 좀 전에 원장님 얘기한 것처럼 저희가 5시간 수업이고 실제 쉬는 시간까지 뭐 빼고 뭐 하면 실제 학습 시간이 한 4시간 정도인데 4시간에 주 2회를 끌면 8시간이에요.
3회짜리 수업을 깔아도 12시간이잖아요. 5시간이라고 쳐도 15시간이에요. 근데 제가 자꾸 입반 상담 얘기를 하지만 학원 수업 시간이 너무 길어서 안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아이는 그렇게까지는 못한다. 근데 냉정하게 수학을 일주일 동안 15시간도 수업을, 이게 공부가 아니라 듣는 수업이잖아요. 5시간. 수학을 15시간도 안 하겠다는 건 저는 잡을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신기한 건 결국에 2-3달, 뭐 반년 있다가 봐요. 다 망가져서 봐요. 그러고 우리 아이랑 비슷했던 아이가 뭐 레드반에 있는데 우리 아이도 그쪽 반에서 같이 공부를 하면 시너지가 날 것 같고 걔보다 우리 아이가 중학교 때 더 잘했었는데 제발 그런 얘기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시간 투자는 투자가 결국에 점수를 만드는 건 아니지만 투자하지 않고 점수를 요구한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잠시 흐르는 그래서 이제 중학교 A라든가 특히 이제 많이 말씀하시는 게 모의고사 고일 이제 아직 아니면 고등학교 올라가면 입반 상담할 때 많이 듣는 얘기가 우리 3월달에 1등급 받았는데 이 말씀이거든요. 모의고사 1등급 중요하지 않습니다.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모의고사는 3학년 때부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고2 때 물론 고2 11월 정도 의미가 있겠지만 고2 때까지 모의고사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연습이에요. 그냥 연습하는 과정일 뿐이고. 그 얘기 드려요. 저희 모의고사 대비 안 시킵니다. 모의고사는 내신 대비랑 함께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엇박자가 나는 거예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대비하는데 모의고사는 중간고사 범위예요. 그러다 보니까 엇박자가 나서 대비를 못하고 그러면 모의고사 문제를 하나도 안 풀립니까가 아니라 이쪽 지역의 학교들은 대다수 학교들이 모의고사가 내신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내신 대비를 할 때 작년 또는 지난 모의고사 범위에 수록되어 있는 좀 까다로웠던 문제들이 변형돼서 출제가 돼서 내신 대비 때 모의고사 대비는 시키지만 이미 다 한 거죠. 당장 코앞에 닥칠 모의고사 대비에 대해서는 이제 2학년 후반부쯤 되면 뭐 자료를 준다거나 뭐 요 정도를 진행을 하지 막 판서식 수업을 하루 빼서 막 진행하고 그 정도의 투자를 잘 안 해요. 그런 표면적인 A라든가 1등급 이런 것보다는 정확한 어떤 솔루션이 필요한 거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제 아셔야 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단순하게 뭐 어서 들은 얘기라든가 특히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의 얘기 또는 천재들의 얘기를 듣고 따라가시면 안 돼요. 절대. 이거는 이렇게 똑같은 방법으로 하면은 큰일 납니다. 이게 고등학교 올라오면 저희들이 학생들이 이렇게 분위기라는 게 형성이 되는데 특히 용산고 같은 경우는 잘하는 학생이 좀 많이 정말 진짜 똑똑한 학생들이 간혹가다 몇 명 있어요. 그런 학생들에 의해서 분위기가 흐려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왜? 그 학생이 너무 잘하니까 자기 놀고 막 놀 때 놀고 뭐 수학을 잘하니까 수학을 열심히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원래부터 잘했으니까. 그럼 그 학생들이 막 이렇게 분위기를 형성을 합니다. 뭐 사회에는 뭐 이틀만 하면 되지 뭐. 그럼 그런 거에 이제 휩쓸리게 되는 겁니다. 학생들이. 그런 것들을 잡기 위해서라도 어떤 그런 기본적인 이런 전문가 집단에게 좀 미리미리 처음부터 맡겨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이제부터 좀 중요한 얘기인데요. 이제 그래서 겨울학기 이렇게 공부시키겠습니다인데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전문가 집단, 좋은 선생님이 필요하고 좋은 학생을 내기 위해서는 두 번째는 좋은 학생들이 있어야 되죠. 좋은 학생들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좋은 학생들은 애초에 좋은 학생들이 있겠죠. 어딘가에는. 우리의 아이가 아닐 뿐이지 옆집 아이들은 되게 좋은 학생들이잖아요. 되게 공부도 열심히 하고 알아서 학원 안 다니고 알아서 다 서울대 가고 연대 가고 TV 틀면 나오죠. 쌍둥이가 나왔는데 뭐 대치동에서 뭐 과외 한 번 안 하고 뭐 학원 한 번 안 다니고 인강만으로 갔다. 그래서 뭐 걔네들이 뭐 강의도 찍더라고요. 뭐 광고도 찍더라고요. 그 과외 안 받았던 애들이 과외 광고를 과외 광고 찍더라고요. 예. 근데 좋은 학생들은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고등학생들은 아직 준비가 덜 되어 있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좋은 학생들 만들어 나가야 돼요. 저희가 어떻게 하면 수학을 잘할 수 있나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인 거죠.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수학을 잘하는 건 되게 단순하죠. 저희들이 다 알고 있는 얘기예요. 어머니들한테 어릴 때부터 들었던 얘기. 말을 잘 들어라. 네. 말을 잘 듣는다는 게 뭐냐. 그냥 수업 열심히 듣고 과제 열심히 하고 질문 잘하고 수업 시간 졸지 말고 이겁니다. 너무너무 단순하죠. 근데 어렵죠. 학생들이 따르지 못할 뿐이지 사실은. 어떻게 하면 이런 학생들을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이제 지금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한 얘기인데 당연한 얘기를 실제로 학생들이 실천을 못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냥 강제적으로 좀 진행을 시켜요.
현재도 하고 있는 이제 베이스인데 과제가 나가면 보통 부모님들 그리고 선생님들의 로망은 오늘 수학학원이 끝났으면 오늘 집에 가서 무슨 숙제를 하는 게 맞아요. 오늘 있었던 학원 숙제를 하는 게 기억도 더 잘 남고 오래 가겠죠. 그런데 문제는 당장 내일 있을 숙제를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나마 그게 모범생이죠. 내일 있을 숙제를 오늘 하고 있는 게. 보통 학생들은 내일 있을 숙제는 내일 학교 가서 하잖아요. 네.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걸 방지하고 항상 희망은 그런 거잖아요. 오늘 공부한 걸 오늘 집에서 한 번만 좀 들여다봤으면 하는 것 때문에 당일 과제라고 하는 1차 과제를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오늘 수업을 했다, 뭐 2차 함수를 했다. 그러면 2차 함수가 과제가 나가면서 그 중에 뭐 반마다 달라요. 담임 선생님들마다 다 다르지만 오답 정리를 숙제로 내시는 분들도 있고 뭐 숙제의 일부 부분을 내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30%를 과제를 그날 밤에 수업이 끝난 그날 집에 가서 이제 컷은 1시라고 잡아뒀지만 그러니까 잠자기 전이에요. 그래서 잠자기 전까지 해서 사진 찍어서 업로드를 해야 되는 그런 걸 현재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이제 하는 걸 방학 때도 똑같이 진행을 하고 이제 수업 오는 날까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과제를 해야 되는 그런 상태인데 실제로 이걸 해보면 얘가 안 되더라도 이쪽에 부분에 어느 정도는 되어 있고 부담이 되잖아요. 아예 안 하고 우리가. 또는 이걸 한 친구들은 이게 다 안 되더라도 평소보다의 성과, 과제의 성과도가 좀 높아요. 그래서 굉장히 괜찮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고 이거는 선생님들도 굉장히 힘들어요. 아이들도 스트레스 받겠죠. 뭐 풀고 찍어서 올리고까지 힘들겠지만 선생님들도 그걸 매번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힘든데 이거는 오히려 일부 학생들한테 굉장히 좋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선생님 저 그렇게 하니까 그래도 집에 가서 공부를 좀 하고 자게 돼요. 왜냐면 아이들은 5시간 수업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수업 끝나고 집에 가면 뭐 하겠어요? 엄마가 입도 못 꺼내게요. 그래서 나 오늘 진짜 힘들게 공부하고 왔으니까 배고프니까 밥이나 주고 뭐 라면 하나 끓여주고 뭐 이렇게 하지 힘들게 공부하고 왔으니까 오늘 더 마무리 1시간 2시간 공부 더 하고 잘게라고 절대 안 하는데 그걸 학원에서 강제로 시키고 있는 이게 스스로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친구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다는 걸 보시면 되고요. 많이 보셨을 거지만 망각곡선이라고 있잖아요. 거기 보면 이제 당일날 1시간, 2시간 이내인가? 수업하면은 이게 훨씬 길어지는 뭐 그런 게 사실 그런 거에서 시작을 한 건데 처음에는 그런 취지로 저희들도 실제로 내신 강사랑 수업하다 보면 그래요. 딱 해서 중요한 걸 얘기를 해요. 알겠지? 이거 진짜 수능까지 갖고 가는 거야. 알겠어? 알겠어? 하면 어머님처럼 이제 고개를 끄덕여. 그럼 제가 이제 오늘 고개 끄덕이고 다음 시간에 또 다시 리셋돼서 올 거잖아. 라고 하거든요. 그럼 학생들은 거의 다 진짜 리셋돼서 와요. 그 리셋을 방지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실제로 이거를 학생들이 하고 나서 저희가 데일리 테스트는 주간 테스트를 보게 되면 이거를 실제로 정확하게 좀 이해가 잘 한 친구들이랑 그렇지 않은 친구들 차이가 많아요. 실제로 저희가 좀 확인을 해보면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아이들도 되게 자기 만족도도 되게 높아지고 좋은 프로고 모범생의 약간 척도 저희가 대단한 걸 만들어 놨다고 자랑을 지금 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것도 안 하는 애들은 진짜 죽어라고 안 해요. 계속 막 톡으로 협박을 절반은 해요. 안 하는 거죠. 그리고 어머님한테 도와달라고 전화를 하면 어머님이 거꾸로 또 제 말은 더 안 들으니까 선생님이 도와주시고 거꾸로 얘기해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처리 그리고 당일 과제 진행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당일 과제에 대해서 이제 과제가 미흡한 학생들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친구들을 이제 남겨서 진행을 한다거나 언제까지 한다거나 이런 걸 만들고 있고, 방학 때는 저희가 조금 더 잉여 시간대가 잡히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조금 더 이제 학원을 올 수 있는 상황을 만들 거고, 이게 전체적으로 보시면 이렇게 저희가 특별한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놨지만 결국에는 이쪽에 안 오는 게 더 좋은 거죠. 그러니까 못하는 학생을 이렇게 처리하겠습니다라고 저희가 프로그램을 만들어 놨지만 할 수 있는 학생을 만들어 놓고 그걸 했지만 여기에 들어와서 더 하면 좋은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항상 학생들한테 제일 많이 바라는 게 뭐냐면 학원을 와거든요. 데리고 학원 와. 선생님 저 언제까지 영상을 저희가 모든 교실에 여기 카메라 설치되어 있는 것처럼 모든 교실에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데 영상 녹화도 하고 있고 선생님들이 카톡으로도 질문을 받아주고 있고 별짓을 다 하고 있지만 결국의 핵심은 얼굴 맞대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웬만해선 막 교무실 옆에 자습실도 잘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프리미엄 독서실 너무 좋은 것도 알겠고 하지만 프리미엄 독서실을 아이들이 좋아하는 이유 뭔지 아시죠? 가면 친구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쪽에 가서 공부한다고 앉아서 10분 공부하다가 뭐 저희가
유럽 스타일도 아닌데 밥 먹으러 친구들끼리 나가서 1시간 반 밥 먹고도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그것보다는 학원에서 선생님들이 옆에 있는 그 공간에서 공부를 시켜주십사고 거기에서 아이들 부족한 걸 다 잡아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못하면 남기고 그날 남기지 못하면 다른 날 또 올 수 있게끔 저희가 프로그램을 만들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답노트 정리는 저희가 냉정하게 최대한 철저하게 하려고는 하지만 솔직히 잘 안 되는 것도 현실적으로 맞아요. 왜냐하면 오답 정리는 중하위권 친구들한테 절대적으로 필요한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런데 중하위권 친구들은 당장 수업 시간에 했던 거에 대해서 소화하는 것조차도 되게 버거워요. 그리고 오답 노트를 시켜보면 그 친구들의 특징은 옆에서 지켜보지 않는 이상 옮겨 적는 걸 하는 거죠. 그걸 자기가 다시 들었던 걸 기억해내면서 고민해서 처리하고 이런데 노트에 보시면 쓰는欄이 있어요. 내가 왜 틀렸는지를 써요. 근데 못하는 애들은 지가 왜 틀렸는지도 몰라요. 공식을 못 외워서 틀린 건지 시간이 없어서 틀린 건지를 판단을 잘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옆에서 서포트할 수 있는 것들도 조금 있다가 있긴 있는데 이런 걸 최대한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다는 것이 이 또한 학생들이 하는 거지 선생님이 옆에서 지랄지랄 하면서 붙잡아 놓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인드가 중요한 거고 부모님들도 똑같아요. 과제 제가 늘 얘기하지만 학생들은 숙제를 해오면 굉장히 많은 공부를 했다고 느끼지만 제가 항상 비유하는 게 그거예요. 숙제라는 건 100m 달리기를 위해서 운동화 끈을 쪼매는 것밖에 없다 라고 하거든요. 숙제를 하는 건 내가 모르는 문제를 걸러내는 작업을 한 거고 공부를 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한 건데 학생들은 중하위권 아이들은 그러잖아요. 숙제하는데 진용의 시간 보내고 나 공부 많이 했으니까 이제 손 놓잖아요. 이제 게임하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런 부분까지도 보시면 숙제 철저히 하고 내가 모르는 거 걸러내야 학원 나와서 수업의 집중도가 높아지겠죠. 내가 모르는 걸 선생님한테 질문을 했을 때.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학생들을 수업 시간에 보면 다 옮겨 적습니다. 교재에다가 선생님 풀이를. 그리고 틀린 표시가 있으면 세모 표시로 바꾸죠. 그리고 오답 정리를 완벽하게 했다고 해요. 근데 학원에서 냉정하게 얘기를 드리면 그걸 관리를 해요. 왜냐하면 어머님들은 보실 수 있는 게 교재 보잖아요. 교재 봤는데 우리 아이가 찍찍찍 그어져 있는데 안 고쳐져 있으면 학원에 컴플레인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학원 선생님들은 결국에 보여주는 수업을 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교재를 채우게끔 아이들한테 시켜요. 근데 그건 냉정하게 머리를 채우는 게 아니라 교재를 채우는 작업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서포트할 수 있는 걸 만들어 놓을 수밖에 없고 교재는 교재고 이 부분을 아이들한테 채울 수 있는 걸 시키고 선생님들이 실제 수업 시간에 이 부분을 검사를 할 거예요. 하지만 수업 시간에 이걸 노력하지 못해요. 시간을 많은 양을 빼서. 진도도 나가야 되고 개념 정리도 해야 되고 질문도 받다 보니까 얘가 뒤로 좀 밀리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는 학원 선생님의 노력이 아니라 학원 선생님과 학생과 부모님까지 같이 도와주셔야 완성이 되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저희들이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그런 공부를 잘하기 위한 아주 단순한 방법들을 학생들이 지키지 못하니까 지키기 하기 위해서 과제 우선순위 작성도 하고 주간 테스트하고 월간 테스트도 진행을 해서 성취도 체크를 하게 되는데 결국 이제 그다음에 안 되는 학생은 저희가 개별 클리닉까지 진행을 해서 결국에는 공부 습관 만들기죠. 고등학교 올라와서 공부를 하는 습관. 제가 말씀드렸지만 공부의 양이 좀 눈에 보일 정도 늘어나야지만 고등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공부량이 기본적으로 뒷받침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일단 공부 습관 만들기가 가장 중요하고 이게 많은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이게 당장 내일부터 뭔가를 해야 돼서 급해서 오늘 갑자기 되는 게 아니에요. 내일 고3 된다고 학생들이 갑자기 확 변해가지고 열심히 모범생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습관이라는 건 계속 만들어져 가야 되는 거고 몸에 익혀져 가야 되는 거라서 이런 장치들을 많이 만들어 놓은 거고 주간 테스트 같은 경우는 빠르게 설명하겠습니다. 주간 테스트 저희가 이제 매주 보게 되고 이제 진행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학생들이 틀린 거에 대해서 당연히 첨삭을 진행을 한 다음에 이게 성적표가 이렇게 나가게 돼요. 그래서 이제 매 주차니까 이렇게 1주차부터 6주차까지 뭐 난이도라든가 이런 것들 해가지고 평균까지 해서 이렇게 성적표가 진행이 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민 모의고사라고 해가지고 저희들 학원의 어떤 모의고사인데 이걸 통해서 학생들이 어느 정도 현재까지 성취가 어느 정도 되는지 체크를 하는 거죠.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성적이 되게 안 나와요. 학생들이 공부를 좀 얼마나 하고 있는지 체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어렵게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저희도 성적을 보고 좀 천천히 학생이 있으면 좀 땡기기도 하고 좀 잘 되는 학생이 있으면 반을 바꾸거나 뭐 그 학생들에게 추가적으로 뭔가 이렇게 더 동기부여 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만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주간 테스트는 반별로 따로 진행을 하고요. 그러니까 반에
어떤 수준이나 이런 거에 맞게 출제를 하고 님모의 것 같은 경우는 이제 학년 전체로 그래서 전체적으로 자기가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이런 1, 2월 2번 걸쳐서 월에 한 번씩 해서 겨울 학기에는 1차 보고 2차 보고 그게 종합평가 요소가 돼서 이제 3월에 학교별 반배치가 될 때 반영이 돼요. 손대표 이렇게 그리고 이건 저희들이만 보는 자료인데 이제 학생들이 어떤 문제에 틀렸는지 저희들이 체크를 해가지고 이제 많이 모르는 유형들이 어떤 건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보고 학생들이 취약한 유형 전체 학생들이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좀 체크를 하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오답 노트를 또 마찬가지로 작성하게 됩니다. 사실 학교 시험도 마찬가지겠지만 학원 시험은 선생님들이 굉장히 학생들이 꼭 알아야 되겠다고 생각되는 걸 그런 것들을 딱 신경 써서 내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오답을 특별히 더 시키는 편이에요. 재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오답 노트를 시킨 다음에 재시험을 봐서 다 맞출 수 있게. 그러니까 똑같은 문제를 다시 보는 거예요. 숫자도 안 바꾸고. 그러니까 풀이만 적을 수 있고. 저희들 시험은 이렇게 지금 이건 객관식으로 돼 있는 저희들 시험은 전부 서술형이거든요. 단답형으로 돼 있고. 똑같이 풀 수 있게 진행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나가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학부모님들한테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카톡 실제 화면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저희들이 상당히 이제 부원장님이나 되게 신경 써가지고 어머니들 보기 편하게 이렇게 화면, 실제 카톡 화면이니까 이렇게 진행이 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셔플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학생들이 어떤 유형 정리를 제대로 못하다 보니까 이제 저희들의 나름의 어떤 시그니처 어떤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는데 좀 기본적인 유형들을 학생들이 빨리빨리 풀게 하기 위한 훈련을 하는데 그냥 기본적인 센 같은 문제집을 쉽게 말해 시험지 형식으로 만든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시험지 형식으로 만드는데 예비고일 같은 경우는 시험지 형식으로 만들면 못 풀죠. 그러니까 전범위를 만들면 그러니까 단원별로 예를 들면 뭐 다항식, 인수분해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단원별로 학생들이 이제 후 문제 딱 모아놓고 이제 시험을 볼 수 있게 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라서 실제로 이제 저희들이 생각한 게 이거거든요. 연습할 때, 그러니까 저희들이 평상시에 수업할 때 저도 학생들한테 얘기를 하는데 막 고민해서 딱 풀었어. 이거는 실제 시험에서 틀리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확히 맞추는 게 중요하고 이게 어쩔 수 없는 고등학교 내신의 준비입니다. 기계적인 풀이.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기계적인 풀이. 그래서 학원에서 풀었던 문제가 굉장히 정확한 풀이를 빠르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어머님들이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재원생 어머님들은 학원에서 이런 게 셔플 테스트가 있다는데 너도 좀 해라고 얘기해 주시면 좋은 게 이거는 셀프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정규 수업 시간에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수업이 없는 날 또는 수업 끝나고 나서 아니면 수업 전에 와서 교무실에서 아무 선생님한테 얘기해 와서 저는 뭐 예비 고1 뭐 누군데 몇 회차 무슨 셔플 몇 회차 주세요라고 하면 뽑아줘요. 그럼 그걸 가지고 자습실 들어가서 본인이 시간 재서 이게 시험 난이도가 굉장히 낮아요. 센 문제 뭐 센 셔플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 랜덤으로 이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러면 20문제인데 보통 저희가 35분을 목표로 잡아요. 그러면 처음 하는 학생들은 막 풀다가 보면 뭐 한 15번 풀었는데 시간이 다 끝나요. 그러면 전략적으로 완전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시간 내 제한된 시간 내에 어떻게든 20번까지를 보고 그러니까 핵심은 그거예요. 내가 고민되는 문제가 있었다라면 버릴 줄 아는 학생이 돼야 돼요. 그래서 끝까지 봐서 내가 풀 수 있는 맞출 수 있는 문제를 다 맞추는 전략을 짜는 거. 그리고 그걸 다시 피드백 했을 때 못 외우고 있는 유형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난이도 높은 시험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즉흥적으로 선생님한테 학생이 질문하러 왔을 때 선생님 10번 질문이요라고 하면 어떤 선생님이든 저희 학원 선생님들이요. 저희 학원 선생님들은 딱 보자마자 야 이건 이렇게 나오지. 자 한번 같이 고민해볼까? 라고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처럼 딱 보면 손이 가고 딱 보면 손이 가고 하게끔 만들기 위한 셀프 테스트라고 보시면 돼요. 난이도는 낮다. RPM 이렇게 수준인데 문제집에 있는 문제를 학생들이 정확하게 푸는지 학생들이 사용하는 교재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등급 따라잡기로 해서 한 번 더는 그러니까 학생들이 반을 좀 올라가고 싶은 학생들도 있고 하게 되면은 이제 교재가 다르잖아요. 교재가 다르거나 아니면 또 저는 뭐 레드인데 블랙반 애들이 공부하는 거 같이 공부하고 싶다 하면은 이제 같은 교재 같은 경우를 한 번 더 풀리게 하는 거죠. 그리고 한 번 더 같은 경우는 뭐 방학 때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저희가 진행을 하는 거고 특히 방학 때 시간이 많기 때문에 기본 교재만 소화하면 좀 약간 양이 사실 적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것도 소화하기 힘들지만 그래서 한 번 더 프로젝트를 통해서 학생이 또 공부량도 늘리고 방학 동안 이렇게 이벤트 진행하고 있는 거죠. 중하위권 반 친구들은 새로운 문제집을 선정하는 게 아니라
이제 저희가 겨울방학, 겨울학기를 딱 시작을 하면 지금 현 중3, 저희 중3 친구들은 7주 특강이라고 진행하고 있는데 그때 했던 문제집을 다시 한번 풀게 시켜요. 그래서 뭐 책에다 많이 푼 친구들은 동일한 문제집을 새로 사게 해서 다시 풀린다거나 그래서 중하위권은 당연히 반복학습이 효과적이기 때문에 이전 프로그램에서 진행했던 문제집을 다시 한번 푸는 거 그것도 많이 하고 있어요. 이건 뭐 카톡으로 저희들이 뭐 진행하는 건 뭐 사실 뭐 요즘은 예전에 저희들이 되게 잘한다고 생각했던 요즘은 모든 학원이나 모든 선생님이 다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 당연히 하는 거죠. 그다음에 저희 아까 영어 선생님이 밑에서 힘들게 올라오신 아래층에 있는 아래층에 있는 교실인데 저희 이렇게 학장. 있습니다. 그래서 3개의 교실, 톨, 벤티, 그란데, 이거 문이 잘 안 보이시지만 녹색이에요. 톨 이렇게 있고요. 요 B는 빠꿈김프라 해가지고 저희 그 자습실입니다. 교실들이고요. 화장실, 여자 화장실 따로 만들어놨고 저희 교무실이고 이건 교실들이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저희 학원 자습실인 빠꿈김프라고 합니다. 좀 책상을 일부러 약간 넓고 좀 아래 이렇게 약간 뭐 놓을 수 있는 좀 그런 책상으로 만들었어요. 일반 책상이 여기가 아니라 다 명언이 적혀 있어요. 네. 다 다른 명언. 가방 같은 거 넣을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 이제 조교 선생님이 항상 계시면서 이제 학생들 관리할 거고요. 이제 겨울학기 수학 프로그램. 또 길어지고 있어요. 아니 근데 이제 수학 프로그램은 사실 솔직히 심플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당연한 얘기겠지만 이제 좋은 학생들을 이렇게까지 있으면 저희가 이제 좋은 프로그램으로 만족을 시켜드려야 되니까 방법은 다르지만 정답은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사실 프로그램 설명을 할 게 없는데 왜라는 거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저는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이걸 납득을 시켜야 된다 학부모님들한테 이 정답이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거예요. 중학교 때부터 다니던 학원들이라든가 또는 현재 고등학교 학원에서도 굉장히 고1 여름방학 이번 겨울방학 때 선행을 강조하는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수투까지는 해야 된다 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이건 제가 좀 있으면 쓰시겠지만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이런 게 아니에요. 예, 이게 아닙니다. 이건 틀린 겁니다. 틀린 거. 저는 솔직히 그렇게 말씀하시는 선생님이 있으면은 반박을 하고 싶어요.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학생들이 중학교 때부터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내신 선행하다가 내신 잠깐 하고 이런 것들이 익숙하다 보니 고등학교 올라와도 그렇게 해도 돼. 실제로 3월 달부터 시작해도 되라고 말씀하시는 수학 선생님들이 계세요, 많이. 근데 이거는 정말 틀린 거예요. 그 어떤 유명 강사라든가 그런 강의에서도 그런 뭐 EBS라든가 이런 심지어 대입 수능을 담당하고 있는 현호진 강사까지도 고1 입시 설명회 할 때 무조건 방학 때는 다른 거 하나도 하지 말고 수학상만 하라고 얘기해요. 수학하도 하지 말고. 근데 그건 약간 오바고요. 어쨌든 기본적인 거는 확실한 건 뭐냐? 수학상은 일정 난이도 수준으로 일정 성취도 이상으로 올려놔야 돼요. 그게 일단 급선무예요. 다른 건 다 필요 없습니다. 뭐 수학하는? 수학하 정도까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최소한 수학상은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그래서 자꾸 이게 정답이 있는 건데 자꾸 이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렇게 되면 되지 않을까? 그러면 우리의 수학 성취도가 어느 정도 체크를 해야 되잖아요. 그 체크를 해야 됩니다. 우리 애가 2번 돌려 3번 돌려 쓸 의미가 없어요. 2번이든 3번이든 4번이든 셀을 5번을 보든 6번을 보든 제대로 안 돼 있으면 셀을 다시 사서 푸는 게 정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정답이 존재하는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시지 말라는 의미에서 갑자기 목소리가 꺼졌는데 너무 답답해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학생들이 상담하면 이제 상담이 오잖아요. 상담이 오면 뭐 저희 용산고 갈 건데 이렇게 용산 갈 예정인데 썼는데 이제 하면 이제 뭐 학교 발표되면 그때부터 갈게요라고 말씀하시면서 물어보면 항상 뭘 하고 있냐면 수원수투 같은 걸 하고 있어요. 수학상은요. 몰라요. 그냥 11월 달까지 했는데 그냥 문제집 지금 풀고 있는 것 같은데 혼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절대 안 됩니다. 12월 달까지 했어도 또 해야 돼요. 애들이 지겨워 또 해야 돼요. 애들은 못해요. 실제로. 못합니다. 잘 못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저희들 학원처럼 되게 쉬워요. 그냥 셀에서 다 내는 수준이에요. 그런데도 90점 이상 맞는 학생이 굉장히 소수밖에 없어요. 학생들이 이렇습니다. 상황은. 중학교 때 90점 맞던 학생도
그냥 센에서만 문제를 내도 학생들 센 막 3번, 4번 돌리잖아요. 블랙라벨 이런 거 아니고. 그리고 또 틀린 게 있네요. 블랙라벨 같은 교재를 보는 학생들. 틀린 겁니다. 보시면 안 돼요, 블랙라벨. 절대 보시면 안 돼요. 다른 문제집에 대해서는 얘기하잖아요. 이런 거 해도 되나? 네. 그건 블랙라벨로 수업 진도를 나간다고는 절대 다니시면 안 돼요. 그건 정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려요. 절대 다니시면 안 돼요. 다녀도 되는 게 아니에요. 심화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고등학교 1학년에서 무슨 심화를 합니까? 고1이 무슨 심화예요. 고1은 그냥 내신 문제 수준만 해도 엄청 심화예요. 블랙라벨처럼 그렇게 깊이 들어가는 그게 왜 안 되냐? 블랙라벨 같은 문제를 풀어도 되죠. 근데 블랙라벨이 왜 안 되냐고 얘기한다면 블랙라벨을 풀면 블랙라벨 문제도가 되게 작거든요. 학생들이 그거 푸는데 다 진이 빠져. 그거는 선생님이 푸는 거예요. 마치 그 중학교 때 최상위 수학이나 1등급 수학을 다니는 것과 비슷한 거죠. 그런 교재를 하는 거랑 똑같아요. 선생님이 푸는 겁니다. 학생이 푸는 게 아니라. 그럼 학생들은 받아 적는 거죠. 절대 못 풀어요. 실제로 블랙라벨을 듣고 있는 데라고 얘기하는 학생들이 와서 시험 보면 센도 못 풉니다. 근데 블랙라벨 듣는 게 말이 안 돼요. 센이 100%가 되고 나서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된다는 거고.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학생들이 2시간으로 구성이 5시간이 좀 많긴 하죠. 주3입니다. 주3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채우려면. 그런데 뭐 선행을 안 해야 돼? 해야죠. 선행 아까 필요 없다면서요. 필요합니다. 왜 필요하냐면 나중을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안 해놓으면 나중에 학생들이 너무 힘들어요. 이게 안타깝지만 이게 그래서 어머니들이 자꾸 과거에 나 때는 생각을 하셔가지고 어머니들 어릴 때 부모님들 학원 잘 안 다니시잖아요. 그리고 다 잘했는데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수준 차이가 나요. 문제의 차원이 달라요. 문제가 훨씬 어렵습니다. 선생님들이 저희들이 어릴 때 공부하는 거지 양도 많고요. 심지어 생각을 해보면은 제가 고등학교 때 상상도 안 했던 그런 문제들이라든가 유형들이 내신에서는 그냥 학생들이 수월하게 푸는 문제들도 나오고 점점 더 발전하고 있고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주3회로 구성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고, 그래서 추가 진도 과정인 같이 해서 2과목을 하기 때문에 플러스 특강 같은 경우 뭐 선택이 상황인 거고요. 그런데 이게 아까 그 말씀드린 거예요. 진도가 느린 우리 아이는 그러면 우리는 수학 하나도 안 나갔는데 이제 수원수투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무조건 그냥 언제 채우나요? 말씀하시거든요. 네, 보실게요. 1학년 때는 고1 수학만 진행을 하고요. 2학년 때 수원수투, 기하학도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결국 요 2개가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2학년 때 2과목을 1년 동안 진행을 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겨울방학 때하고 겨울방학 때, 이번 겨울방학하고 여름방학 때하고 또 그 다음 겨울방학 채워서 나가는 거예요. 실제로 저희 학원에서 수학을 가장 잘하는 학생들 고2에서 내 용산고에서 1등을 받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 제일 잘하는 학생 2학생이 실제로 선행을 거의 안 돼 있는 학생들이었어요. 고등학교 1학년 여름방학 때 수원 개념 듣고 이렇게 시작한 학생인데 지금 제일 잘해요. 그러니까 얼만큼 기본이 바탕이 되어 있느냐가 중요한 거지. 특히 아까 말씀드린 수학상 수학화가 안 돼 있으면 수원수도 맨날 돌려봤자 의미가 없습니다. 맨날 그 점수예요. 2번 한다고 3번 한다고 뭐 잘 아시겠지만 수학이라는 게 2번, 3번 한다고 나아지는 게 아니고 3번을 제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빠르다 느리다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 현재 선행이 하에 안 돼 있어도 실제 진행하는 데서 큰 무리가 없어요, 학생들. 그건 자기 만족인 거죠. 어머니들의 만족인 거고. 부모님 만족인 거죠. 우리 애는 여기까지 시켰어. 시킨 거죠. 한 게 아니죠, 아이가. 실제로 시험 보면 그 학생들이 수험수 돌린 다음에 고등학교 내신 시험은 몇 점 나올까요? 30점 나옵니다. 30점은 그냥 학원 안 다니고 학교만 다녀서 나오는 점수예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거죠. 2번 하면 더 나아지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지금 시기에 걱정하셔야 되는 게 우리 아이가 수원수투가 안 돼 있는데 올라가서 경쟁력이 있을까 걱정이 아니라 우리 아이가 수학상이 과연 지금 잘 돼 있나를 걱정하시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제가 맡고 있는 학생들한테 제가 이제 어떤 자료나 아니면 같이 어떤 수업을 하자 이런 개념을 잡았을 때 어떤 수업이 필요하냐 물어봐요. 예를 들어서 개념 수업, 심화 아니면 응용 이런 걸 물어보면 진짜 잘하고 몇 번이고 반복하는 아이들에도 불구하고 저는 개념을 하고 싶어요. 지금 팀장님은 고2 용산고 블랙반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2학생이 처음 팀장님만에서 수업을 하고 있는 학생들입니다. 전혀. 그러니까 잘하는 친구들은 다 개념을 원해요. 네. 개념, 단원별 유형, 기본 문제 이런 것들을 좋아하지 뭐 어려운 문제를 판다? 이거는 시간 못하는 학생들의 부모님은 항상 어려운 걸 못하는 이유는 어려운 걸 보지 않아서 라고 그렇지 않습니다.
어려운 문제를 못 풀어서는 게 아니라 남들이 다 푸는 쉬운 문제를 못 풀기 때문에 성적이 안 나옵니다. 선택이 아닌 필수인 거예요. 수학상이나 이런 프로그램 자체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선택하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 학원 안 오셔도 되는데 다른 학원 가셔도 기준을 그렇게 잡으셔야죠. 실제로 저희 학원이 뭐 이건 뭐 저희 학원뿐만 아니라 저희 전체 뉴파인 학원이 뭐 뒤늦게 된 학원이지만 가는 지역마다 그 지역에서 내신에서 최강자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 이런 기조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고 이런 것들을 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납득하고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유지하고 있는 거거든요. 반포에서 그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세화서구 학생들을 다 끌어안고 있는 이유는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 잘하는 학생들도 다 이거에 동의를 하고 그대로 따라가요. 이게 어머님들이 니네들은 선행 엄청 시킬 거잖아 라고 생각하실까봐 제가 자꾸 설명할 때 저희 아들을 팔거든요. 저희 아들이 현 고1이고 이제 내년에 고2가 돼요. 저희 아들은 이제 선행을 시킬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고1 올라갈 때, 그러니까 작년 이 시점 어머님들의 아이들 기준일 때도 집에서 계속 수학상만 시켰어요. 학원에서 좀 괜찮게 해서 반을 업 시켰는데 물어봤더니 수학상을 안 나가고 원투를 나간대요. 그래서 그러면 입안에 계속 있으라고 했더니 선생님이 입안에서 데리고 있기가 너무 벅찼던 거예요. 좀 수준 때문에. 그래서 학원을 그냥 옮겼어요. 또 수학상과 수학하를 하는 학원을 옮겨서 올라가기 전까지 수학하만 정확히 딱 5번 보고 1학년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말 3점대가 1점대는 나와요. 전 과목이. 그래서 또 뭐 아직까지는 제 실험의 결과물은 나오지 않았죠. 2학년 성적이 아직 안 나온 거지만 저는 확실히 자부하는 게 수학상이 잘 돼 있으면 원투는 충분히 잘할 수 있다고 확신을 해요. 그러니까 저희 아들도 지금 원투 한 번도 안 봤어요. 이제 이번 겨울방학 때 원투 보고 2학년 올릴 생각이라서 그러니까 선생님들의 자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이거든요. 2번 하면 나아지나요? 심화를 해야 되는 거야. 심화한다고 성적이 나아지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과정을 거쳐줘야 돼요. 열심히 수업 듣고 과제 잘하고 그 교재 내에 있는 모든 문제를 본인이 해결할 수 있을 그게 되는 게 중요한 거지. 이 책을 보고 다음 어려운 문제집을 푼다고 해서 저절로 잘해지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고요. 심화 문제를 풀려면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이 바탕이 돼야 되는 거니까 이거는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항상 드리거든요. 틀린 거라. 선택을 근데 뭐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어머니들. 근데 이거는 잘못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처음 시작하는 게 더 중요해요. 근데 프로그램인데 프로그램이야 사실 제가 왜 프로그램에 대해서 프로그램 설명했지만 프로그램이야 사실 뭐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라고 말씀드린 게 어차피 프로그램이라는 거는 저희들이 어떻게 시킬 거다라는 계획이잖아요. 그러니까 읽어보시면 이렇게 시키겠구나라는 것과 어차피 레벨별로 나눠져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어떤 교재를 쓸지도 저희가 결정을 하는 거고 근데 기본 앞에 게 길어지는 이유는 이러한 기본 기조들을 가지고 수업을 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반이 뭐 이렇게 구성이 되고 된다 일단 예를 들면 이제 블랙반이 가장 높은 반인데요. 이제 하도 이제 HDHD 붙여서 저희도 붙여봤습니다. 원래 안 붙였었는데 HD반이라고 붙였고 그래서 이렇게 2반을 만들었고요. 겨울방학 동안 하는 건데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저희들이 초점을 주는 건 수학 1등급이 아니라 전교 내신 최상위권을 목표로 하는 학생. 그러니까 좀 공부를 시키겠다라는 거죠. 스케줄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더 이제 아무래도 신경을 쓰겠죠. 공부를 잘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이 학생들은 신경을 써주면 나아질 학생들이기 때문에 더 신경을 쓰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레드반은 이제 뭐 색깔별로 구분이 돼 있어요. 저희가 지금 뭐 중등은 3개지만 고등학교 올라가는 용산고 같은 경우는 뭐 5개 색깔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태권도 그 T랑 비슷한 느낌으로. 근데 그건 아니었는데 하다 보니 되겠어요. 그래서 뭐 마찬가지로 레드반은 이렇게 돼 있다. 그 내용을 읽어보시면 이게 뭐 어떻게 하겠다 이런 거는 아까 다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월수금 화목토고 블루랑 그린은 이제 이렇게 살짝 나눠져 있는데 이 블루반 같은 경우는 약간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가르치는 수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비슷한데 약간의 선행의 정도 차이가 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그린반 같은 경우는 아주 처음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 올라가는 이런 것들을 목표로 하고 있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보통 이제 RPM이라는 문제집 있잖아요. 제일 쉬운 문제집. 사실 그거를 완벽하게 푼다고 해서 뭐 예를 들면 용산고에서 뭐 1등을 받는다. 아니, 불가능합니다. 사실은. 그것만 완벽하게 풀어서는. 근데 용산고에서 2등급, 3등급 맞는 학생이 RPM에 있는 모든 문제를 다 막힘없이 쉼없이 푸는 학생은 되게 드물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그걸 이제 그렇게 만들어 나가는 거고 실제 용산고를 제외한 나머지 학교 같은 경우는 RPM이나 센 정도의 문제만 본인이 쉽게 풀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를 그냥 술술술 풀 수 정도가 되면은 시험은 잘 보게 돼요. 그 정도 수준만 돼도. 그만큼 고등수학이 쉬운 거예요. 이렇게. 그냥 문제집 두 것만 잘 풀면 됩니다. 그리고 3월부터는 이제 지금은 다 통합되어 있고요. 3월이 되면 이제 반이 다 학교가 나눠지게 되니까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저희들이 무작정 학교별로 나누다 보니까 저희들이 늘 고민하거든요. 학교별 반이 중요한 것이냐 레벨별이 중요한 것이냐를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저희들이 해보니까 학교별 반보다는 레벨별 반이 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학교를 다 학교별 반을 만들지 않을 거고 그래도 하지만 물론 내신 때가 되면 당연히 내신 교재라든가 학교별로 다 학교 특징이 다 있거든요. 날짜도 다르지만 범위도 좀 다르고 구교도 다 다르고 그런 것들을 학교별로 다 챙기고 그 시험이 아주 가까이 오게 되면 그 학생들만 따로 모아서 이제 수업을 다 따로 이제 반을 분리해서 진행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건데요. 이제 아마 기본적으로는 레벨별 반이 기본이게 되는 거고 용산고는 학교 학생이 많기 때문에 용산고 학생들을 나누는 것 뿐입니다. 특별 대우가 아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수상만 하면 좀 약간 부족할 수가 있어요. 이게 부족하다는 게 단순하게 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수상만 해도 상관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저희들도 학생들이 나중에 또 고2 또 다음 겨울방학을 위해 준비를 시켜야 되는 과정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놨는데 첫 번째는 이제 수원, 수열, 수투 개념은 뭐냐면 보통 학생들이 수원, 수열을 제대로 공부하지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중학교 때 내신할 때도 마찬가지, 고등학교 때도 마찬가지인데 수원하다가 내신하다가 하다 보면 수열 부분이 좀 빨리 나가거나 대충 넘어가게 돼요. 마지막 단 수원. 그래서 수열을 잘하는 학생을 정말 단 한 명도 본 적이 없습니다. 수열이 자신 있다는 학생도 한 번도 본 적이 없고요. 공식 같은 거 다 까먹고 있고 그래서 수원 수열부터 시작해서 수투 개념. 왜냐하면 수투 개념이 조금 양이 적어가지고 이게 좀 약간 남거든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근데 남는데 이게 근데 되게 어렵고 처음에 어떻게 배우냐가 수투는 정말 중요하고 처음에 어떻게 딱 배우냐가. 그래서 시간 투자를 좀 예전에는 수원 수투를 같이 했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수투를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하게 돼서 이렇게 만들었고 그다음 뭐 수능 응용 뭐 이렇게 반이 있어요. 이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뭐냐면 수학과 같은 경우 되게 필요한 게 여름방학은 짧잖아요. 겨울은 긴데 수상 하다가 여름방학 한 달 딱 하고 수투로 딱 수학과 넘어가게 되면은 이게 중간에 또 어떻게 버티는데 기말 때 박살납니다. 학생들. 지금 이제 기말 앞두고 있는데 모든 학생들이 다 못해요. 다른 학교 학생도 마찬가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어가지고 좀 수학과 같은 경우도 좀 미리미리 꼭 챙길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반도 만들어요. 이건 이제 프로그래밍에 맞는 커리를 만드시면 되는 거고, 근데 이거는 뭐냐면 이게 저희가 임의를 만들어 놓은 건데 약간 반마다 안 맞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저희가 구성원 특징 이런 걸 이용해서 추가 반배 해결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다라는 말씀드린 거죠. 현재 기본적으로 정리하면 저희들 이제 기본적 테스트를 보면 이제 상담을 통해 입반하게 되고 성취도 매주 체크하기 하고요. 기준 미달학생 별도 관리한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과제 수행 성취가 레벨업 반 올라가는 거 가능합니다. 올라가는 거 가능한데 이제 교재가 약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학생들은 미리미리 그런 것들을 풀 수 있도록 진행을 한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된다. 뭐 이런 것들 똑같습니다. 내용들이 나와 있으면 이렇게 진행이 된다는 거. 그리고 이제 업그레이드 특강은 수원 특강이에요. 얘는 실전 기출 고난도를 말 그대로 고등학교 1학년 어려운 문제를 푸는 그런 유형 특강이고요. 얘는 취약 영역 약한 학생들이 기본이요. 그러니까 수원하고 수상하고 일반적인 그 상위권 그다음 진도 특강 하게 되는데 약간 문제풀이라든가 유형 전략 같은 게 좀 부족할 수가 있어요. 하위권 같은 경우도 약간 어려운 문제를 약간 그런 거에 대한 갈증이 있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특강이 되는 거고 어머님들 PPT 자료 말고 추가 프린트에 있습니다. 추가 프로그램지가 따로. 이제 미리 보는 중간고사는 뭐냐면 말 그대로 학생들이 저희 학교 선배들이 봤었던 시험지로 저희들이 학생들이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똑같은 시험지를 보니까 저희들이 데이터가 있잖아요. 영상과 50명, 60명이 보는 시험지 데이터가 있으면 그걸 가지고 이제 지금 현재 학생의 상태가 4월 달에 용산고 1학년 학생과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거고요. 미리 보는 중간고사를 통해서 실제 내신 문제도 접하고 그 다음에 그 내신에서 중요한 유형도 한 번 더 피드백이 되는 이런 게 이런 그 다음에 특강은 이렇게 수학과, 미적분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밑에 있는 거는 그냥 그 고2 고3이 고2 특강과 겹쳐져 있는 부분을 저희가 적어놓은 거고 기본적으로는 수학과랑
수원을 기본적으로 이제 특강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수투는 왜 없냐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수투는 아까 수업에서 소화를 하면 되는 거고 수투 응용은? 네, 수투 응용은 저희들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수투 응용을 할 바에는 차라리 수학상 어려운 거 하는 걸 더 푸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과도하게 뭐 수투를 더 시킨다든가 이러지 않습니다. 요만큼까지만 선생님은 진행을 하고 저는 이제 나는 수투를 하고 싶은데 라는 학생들은 차라리 정말 그 시간에 수투 응용은 어차피 못해요. 학생들이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못합니다. 아는 엄마, 아는 아빠가 되기 위해서 정보를 하나 드리자면 간단하게 수학 1은 단원별 독립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첫 단원 지수로그, 그 다음 삼각함수, 그 다음 로그가 크게 3개 단원이거든요. 그럼 1단원을 완전 똥망쳐서 빵점짜리 학생도 다시 열심히 공부를 하면 삼각함수 100점짜리 학생이 될 수 있고 이런 파트가 수학 1이에요. 그리고 수학 2 영역은 1단원부터 끝단원까지가 정말 하나를 놓치면 처음 시작을 놓치면 뒤로 계속 못해요. 그래서 처음에 뭐 극한이라는 개념부터 시작해서 미분, 적분까지 가는데 적분은 미분을 알아야 되는 거고 미분은 극한을 알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수2는 그냥 한 단원이라고 보시면 되고 수1을 3개 단원짜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수학 2 영역은 그냥 적당히 공부하다 말 거면 안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 단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수학 2를 잘하려면 수학 3도 잘해야 되고요. 하도 잘해야 돼요. 그걸 못하면 의미가 없어요. 그냥 눈 뜨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학생들 되게 좋아하거든요. 쉬우니까. 그걸로는 아무것도 맞출 수 없어요. 그 정도 실력으로는. 그러니까 미분을 못하는 아이, 제가 중학교 2학년, 1, 2학년 애들, 1학년 아니고 중학교 2, 3학년 미분을 전혀 모르는 아이들한테도 제가 당장 미분 잘하게 해줄 수 있거든요. 식을 이렇게 하면 x 세제곱을 미분하면 3x 제곱이야. 그러면 아 이거 내리고 숫자 하나 줄이면 되는구나를 알아요. 근데 나중에 미분을 못하는 친구들은 미분을 못해서가 아니라 미분하고 나서 방정식, 그러니까 수학상을 못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무조건 수학상인 거예요. 왜 계속 수학상 하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설명회 끝나고 집에 가실 때 하나를 딱 얻어간다면 무조건 수학상이에요. 수학 1에서도 그렇고 수학 2에서도 그렇고 수학 1도 당연합니다. 지수로그 삼각함수도 치환해놓고 나면 2차 방정식, 3차 방정식이에요. 그러니까 수학상은 절대 못하고서는 답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나중인데요. 진단평가 및 설문 모의고사 대비 특강이고, 그래서 이건 나중에 저희들 따로 이제 안내를 드릴 거고, 학교까지 발표가 나야 되겠죠. 그래야지 학교 일정이 나오겠죠. 이건 학교별 고사입니다. 학교 네, 확정되고 나서 그 학교에서 줄 세우고 이 시험을 1등하면 뭐 신입생 대표 선서 같은 거 하게 되고 장학금도 나가고. 공상고는 장학금 이걸로 처음 들어가면 주는 거예요. 요거하고 3월 모의 성적을 합쳐서 주는데 꽤 크죠. 120만 원. 20명 정도 주는데 많이 주죠. 20명이면 2등 한 중간까지 주는 건 많이 주는 거고. 실제로 이제 학생이 받느냐 못 받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신에서 이걸 내신도 잘하면 1년에 2번? 3번? 그러니까 처음 1학년은 3번이고 처음 들어갈 때 한 번 주고 1학기 끝나고 주고 2학기 끝나고 주고 또 뭐 용사고는 그런 게 좀 많이 있어요. 뭐 여행도 가는 것도 있고. 이게 꽤 여러 학교에서 진행을 하고 그리고 수학만 보는 게 아니라 학교마다 보는 과목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얘도 저희가 이제 실질적으로 시험 범위 자체가 중등 과정이기 때문에 특강을 진행할 때 중등 과정에 해당되는 걸 하고 실제로 시험 내용은 3월 달에 진행할 모의고사 문제 유형이랑 스타일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제 진단평가 특강을 들으시면 3월 모의고사 대비까지 동시에 진행. 같이 동시에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진단평가 특강 및 3월 모의고사 특강이라고 되어 있는 거고 이제 윈터스쿨. 저희들 일단 먼저 말씀드리면 윈터스쿨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윈터스쿨은 없습니다. 네. 진짜 무슨 네. 우리가 이러다 이렇게 생각이 돼야 되죠. 제가 지금 이런 어머니가 이렇게 근데 이렇게 어머니가 생각을 하셔야 아이가 바뀐 거예요. 아이가 열심히 한다고 느끼려면 이렇게 돼야 돼요. 얘 왜 이래? 방학 동안에 애를 마주칠 일이 거의 없으셔야 정상입니다. 제가 미안하는 얘기지만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니까 마지막 여행이야 라고 하면서 학원 빼고 여행 제가 다시 왔어요. 제가 맞아 말씀드리려다가 놓쳤는데 뭐 테스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과 더불어서 가장 중요한 게 학생들의 수업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각을 절대 하면 안 돼요. 가능하면 식사 약속도 가능하면 학생 수업이 없는 날로 잡아주시고 지각은 절대 안 지키도록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여행 이런 건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상황도 있겠지만 최소화해야 되고 한 번 끊기면 끝이고요. 한 번 끊겨서 처지게 되면 사실 뭐 다 그런 거 아니고 저주의 말씀은 아닌데 한 번 끊기고 멈춘 다음에 이제 못 따라가니까 혼자 하거나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학생들이 대부분 다 나중에 성적이 잘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유지를 해주셔야 돼요. 정말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설명해 주시죠. 지금 여기 뒤에 배경은 저희 기존 자습실인데 여기 칸막이 책상이 이제 바뀌었어요. 오픈형 책상으로. 저기에서 계속 뻘짓을 많이 해가지고 딱 이제 저희가 처분하고 바꾼 상태고요. 일단은 저희가 얼리버드라고 이번 겨울방학 이제 윈터는 타이틀을 얼리버드라고 잡은 게 아침부터 진행이 되고 뭐 기존에도 아침부터 진행이 됐지만 가장 중요한 건 남들이 잠자는 시간에 시작을 하겠다라는 취지로 만들어졌고요. 저희가 매년 진행을 했었는데 이번에 다른 건 저희가 겨울방학에는 1월, 2월을 따로 나눠서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보니까 1월에 했던 아이들은 좀 굉장히 폼이 좋아서 쭉 유지가 되는 반면에 2월에 뒤늦게 오는 아이들은 좀 그게 잘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애초에 이제 소수 정예를 딱 받아서 얘네 겨울방학 동안 좀 타이트하게 만들어서 이게 무학년제이기 때문에 그 애들은 좀 롱런할 수 있게 학업 성취도를 많이 끌어올리자의 취지로 이제 만들어진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3주 런이고요. 저희가 자석이 딱 16자석이다 보니까 총 16명으로 선착순이고 얘는 좀 웃기겠지만 거의 티켓팅 수준이거든요. 저희가 뒤에서 얘기를 드리겠지만 몇 월 며칠 몇 시에 이제 선착순으로 모집하는 링크가 발송이 돼요. 그러면 그 시간도 저희가 재원생들의 쉬는 시간대를 잡아요. 왜냐하면 엄마 아빠가 못 해주면 아이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 좀 있고요. 지금 보시면 간단하게 프로그램을 보시면 학생은 이제 9시부터 진행을 하는데 제가 보통 8시 50분까지 오게 시키거든요. 그래서 10분 전에 입식을 해서 모닝 테스트를 봐요. 그래서 본인 학년에 맞는 테스트지가 미리 다 준비되어 있고 이거는 난이도 높은 게 아니라 그냥 뇌를 깨우는 시험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걸 실제로 해보면 아이들이 굉장히 좋다고 해요. 왜냐면 이 시험이 예전에는 없었거든요. 그냥 와서 자습을 시작을 했는데 와서 이제 잠을 시작을 해요. 꾸벅꾸벅 졸거든요. 근데 테스트를 보면 일단 집중을 하게 돼서 요거는 이제 10문제짜리로 아이들 쉬운 문제들로 이제 테스트를 보면서 뇌를 깨우는 테스트를 보고 이제 오답풀이까지 진행을 하고 요거는 거의 조교 선생님이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0시부터 10시 반까지 기존에는 학생들 자습시키고 뭐 다른 걸 좀 프로그램을 넣었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멋대로요. 학생들이 아직 공부법을 모르다 보니까 그냥 손에 잡히는 걸 공부를 하고 당장 내일 있을 숙제를 하지 공부다운 공부를 하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예 픽스를 했어요. 이때는 숙제 못하게 시킬 거예요. 그래서 한 권 더 뭐 국어학원을 다니고 있지만 본인 국어 교재를 한 권 더 선정을 해서 진행을 하는 주 2회짜리 문제집 풀기, 영어도 그렇게. 그리고 과학 테스트는 저희 과학을 다니든 안 다니든 떠나서 과학팀에 얘기를 해서 시험지를 다 받을 거예요. 그래서 뭐 예비 고1 친구라면 통합과학 시험지를 가지고 이제 매주 한 번씩 진행을 할 수 있게끔 해서 얘는 시험지 주고 해설지까지 줄 거고 보통 저희가 여기를 관리하는 조교들은 용산이나 성심여고 제자들 중에 스카이나 의치대, 약대 친구들이 와서 전과목 질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친구들이 오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것도 해설을 저희가 주지만 해설 보고도 이해 안 되는 건 Q&A가 가능하게끔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점심시간 진행이 되고요. 점심시간이 좀 빠르긴 한데 제가 빠르게 잡아놨던 이유는 요 근처에 12시에 애들을 내보내 보니까 직장인들이랑 겹쳐서 애들이 밥을 사 먹을 수가 없어서 저희가 조금 더 빨리 해서 45분 점심시간 주고 들어와서부터는 거의 이제 자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습이긴 한데 그냥 자습을 4시 반 그러니까 정규 수업 5시 전까지를 잡아놔 버리니까 아이들이 또 이 긴 시간을 무분별하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또 디테일하게 구별을 해놨어요. 그냥 과제도 하고 개인 학습도 진행을 하고 그 다음 2시간짜리 뒤에는 이제 강제로 수학을 주 5회짜리를 강제로 깔아놨어요. 그래서 과제에 대한 오답을 한다거나 추가 문제집 아까 한 건 더라든가 개인 이제 테스트인 셔플을 한다거나 아니면 예년 기출 이제 선배들이 봤던 또는 저희가 테스트북이라고 시험 기간에는 이제
실제 학교들의 시험지를 수록을 해놓은 책이 있는데 그게 잔량들이 좀 있어요. 쓰고 남은 책들. 그런 거는 열심히 하는 친구들한테 그냥 무료 배부를 해서 선배들이 썼던 책들을 이제 추가적으로 좀 개인적으로 더 쓸 수 있는 그런 미션을 만들어놔서 요거는 실제로 이제 운영진에서 그러니까 원장, 부원장, 팀장이 좀 추가 관리를 하면서 조교를 서포트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 아이가 뭐 월수금 친구인데 월요일이야. 그러면 이제 끝나고 나서 정규 수업을 들어가는 거고 화목토 친구인데 월요일이면 끝나고 나서 또 추가 자습을 하거나 아니면 타학원이 있으면 학원 이동을 하셔도 되고 그리고 낮 시간에도 타학원이 있는 친구들은 중간에 나갔다 와도 됩니다. 작성을 해놓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좀 반강제적으로 좀 주요 교과목을 방학 동안에 진행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놓은 거고 이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 어머님들이 우리 아이는 무슨 요일은 못 오는데 어떤가요? 라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신청자를 받았을 때 우선적으로 최대한 많이 올 수 있는 학생, 주 5회 학생이 우선권을 받을 거고 예를 들어서 16명이지만 뭐 우리 아이가 17번째 등록을 했는데 앞에 주 2회밖에 못 오는 친구가 있으면 뒤로 좀 밀릴 거예요. 그래서 주 5회 할 수 있는 친구들이 우선 배정을 받을 거고 자습실도 지정자석제가 될 거고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지정자석제인 우리 요거 윈터를 신청한 친구들이 우선권은 있지만 그 친구들이 못 오는 시간대는 일반 친구들도 그 자리를 쓸 수 있게끔 그래서 그 자리마다 그 자기 이름을 쓰고 자기가 공부하러 오는 시간대를 적는 칸이 있어요. 그러면 일반 친구가 왔을 때 이 자리에 내가 공부하는 시간대가 비어있는 자리면 그 자리에서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마지막에 이제 신청 절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차 같은 경우에는 요 1차 안내라는 게 1차가 거의 끝나긴 해요. 1차, 2차로 나눠져 있지만 1차가 12월 20일에 수요일 7시 10분에 문자 발송을 드려요. 그러면 런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순번을 매겨서 저희가 순차적으로 등록을 하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너무 좋아서 선생님과 다 같이 노력을 해야지 다 같이 그런 얘기죠. 이제 수학은 끝났고 이제 저희가 다른 과목들에 대한 설명 잠깐 이건 빠르게 끝내겠습니다. 프로그램 보시는 게 좀 나아질 것 같아요. 개별 전화 상담도 가능하기 때문에 과학 같은 경우는 이제 통합과학이 상당히 중요한 과목입니다. 그리고 이과 같은 경우는 나중에 교과를 갈 때 뭐 이런 얘기 하면 또 학생들이 있어서 좀 그런데 이 한국사라든가 통합사에는 이과 학생이 나중에 교과 쪽으로 그 대학을 진학할 때는 그냥 없는 과목입니다. 수학과학 위주로만 이렇게 과목을 해서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통합과학이라는 게 자체가 단위수도 높지만 굉장히 수학이랑 거의 비슷한 어떤 영역을 찾아서 굉장히 중요한 어렵고 양도 많고 특히 이제 근방에 있는 학교들이 좀 더 문제가 좀 특이한 경우가 좀 많습니다. 교과서도 좀 특이하고 그래서 국영수랑 같은 타단이고요.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상시적으로 굉장히 안 나오는 편이 되게 많고요. 수학을 잘하는 학생 또는 과학을 잘하는 학생들도 점수가 좀 안 나오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그 용산고 위주 학교마다 약간 있어요. 수학과 완성반이 이렇게 주 1회로 이제 12월 24일 일요일부터 이제 9회로 개강이 되게 되는 건데 작년까지는 저희가 이제 작년에는 저희가 그 통합과학반이 겨울방학 때 운영되지 않았었어요. 올해 처음으로 왜냐면 워낙 그 유파인 과학생이 바빠가지고 저희한테까지 올 수가 없어서 저희가 타정을 해서 여기 타정을 해서 연합통합과 겨울방학 동안에 유파인 과학팀이 이천에서 통합과학을 이제 다시가 아니라 처음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겨울방학에 처음 하는 거예요. 겨울방학에 진행하는 거예요. 기존에 3월에 개강했어요. 통합과가 진행하게 되고 이제 이거는 이제 다 아까 말씀드린 연합반이 될 거고 학기가 시작이 되면은 아마 나눠져서 진행이 될 겁니다. 용산고랑 뭐 다른 학교 따로따로 이렇게 나눠서 진행이 될 거고 이게 이거 수학이랑 또 수학보다 더 심해요. 이건 연합반이 불가능해요. 학교마다 시험 범위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일부 비슷한 학교들도 있지만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학교들마다 그래서 좀 차이가 많이 나고 또 용산고 같은 경우는 막 추가적으로 막 누적으로 막 시험 보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용산을 제외하고는 확답을 못 드리는 게 저희가 매년 신입생 그러니까 학원 기준에 용산고 외 학교들은 인원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촌이 가깝다 보니까 이촌 지역에서 어떤 학교를 많이 용산중학교에서 어떤 학교를 많이 가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신입생 모집이 조금씩 달라요. 어떤 애는 성심여고가 많고 어떤 애는 뭐 중경고가 많고 하다 보면 수학이 비대해진 학교에 대해서는 타 과목에 대해서 그 학교별 반이 구성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고 수학이 3명, 4명이 될 때가 좀 있어요. 그러면 그
학교 같은 경우에는 모집이 무조건 안 됩니다는 아닌데 오히려 지금 현재로서는 수학보다 다른 과목의 인원수가 더 많은 케이스도 있어요. 그렇게 좀 비확실적인 부분이라서 그 부분을 저희가 이제 2월 말 정도가 돼야 어느 정도 유추가 됩니다. 저희하고 재원생들이 어떤 고등학교를 많이 들어가느냐는 또 그때만 해마다 달라서 작년 같은 경우는 보동용어 같은 경우도 좀 많았고 그 전에는 성분용어가 많았고 저희가 다 조사를 했거든요. 일지망, 이지망 어디 썼는지 알지만 매년 일지망이 좀 많다고 해서 성심여고가 일지망 많네라고 해서 재원생들이 성심여고에 무조건 가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추측이 거의 안 돼요. 신광국어도 많고 파랑국어는 이제 저희 국어를 진행하는 팀인데 저희뿐만 아니라 뭐 압구정에도 있고 다른 반에서도 진행을 하고 있는 팀이고 뭐 이거는 제가 뭐 그 프로그램들을 그대로 한 거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게 국어 성적이 떨어지는 건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양이 되게 차이가 많이 나고 그다음에 뭐 이런 문학, 비문학 이런 것뿐만 아니라 문법 같은 게 사실 굉장히 어려워하는데 이쪽 부분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되게 암기가 많다 보니까 좀 학습 범위가 아무래도 모든 과목에서 마찬가지인데 학습 양이 늘어나다 보니까 아무래도 학생 성적이 좀 떨어지게 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요즘에는 이제 학교 내신도 수능이랑 비슷하게 출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 국어 점수가 많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고 실제로 용산고 같은 경우는 올해는 좀 쉬웠는데 또 전통적으로 좀 국어가 어렵기로 약간 소문나 있는 학교고 일반적인 여고라든가 이런 학교들은 기본적으로 국어 학생들이 되게 잘해요. 잘하는 학교가 많아요. 그러니까 되게 수학을 못해도 국어는 엄청 잘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 부분이고 사실 국어 성적이 키죠. 국어 성적이 뭐 요즘엔 다 그러잖아요. 의대 가려면 국어를 잘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나머지 과목은 기본이니까 국어에 의해서 최상위권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한 과목이라서 그런 부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것도 나중에 이제 지금 현재 연합반으로 구성이 되게 되고요. 이제 나중에 용산고반하고 오산고반은 파랑국어 쪽에 진행을 하시고 네, 오상고도 맞습니다. 현재는 오상고 1학년 오상고 국어반이 있어요. 근데 내년에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어떤 학교반이 개설될 수도 있고 연합반이 개설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 이제 예비고일반은 이렇게 두 분이 강의를 하시게 되는데 이분은 어떤 거냐면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고성여고라든가 신광여고라든가 성심여고라든가 중경고를 지원한 학생들 실제로 다 수업을 진행하고 계세요. 고성 성심하고 중경고를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지금 예비고일 국어를 또 똑같이 왜냐하면 이게 한 반으로만 만들어 놓으니까 이게 뭐 나중에 2월달에 됐을 때 또 학원을 또 옮기거나 바꿔야 되는 상황이 생기니까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보니까 뭐 다른 뭐 용산고나 오산고는 안 갈 테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진행이 될 것 같고 있고 시아 선생님은 파란국어 팀이랑 좀 다르고 아니고요. 저희랑 개인적으로 이제 계약이 되어 있는 선생님이고 오랫동안 저희랑 같이 근무해 주셨고 수업도 더 깔고 싶었는데 이번 겨울 학기에는 이제 메가스터디 출강을 하시게 돼가지고 수업을 더 많이 못 깔긴 했는데 저희가 너무 고마운 분인 게 소수학교들도 좀 수업을 많이 도와주셨어요. 인원수가 좀 적어도 계속해서 아이들이랑 정 때문에 계속 맡아주셨던 케이스라서 아마 국어 수업은 과학이나 영어보다 조금 더 소수 학교도 개강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선생님이 더 커져서 메가로 완전 뺏기지 않는 이상은 국어뿐만 아니라 영어 선생님들 전부 다 저희가 2020년에 저희 학원 개원하고 2021년에 확장을 했는데 2021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근무하시는 분들이거든요. 내년까지도.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금까지 저희랑 같이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실력이라든가 성실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믿어주셔도 상관이 없는 저희 이제 중학교 영어랑 고등학교 영어랑 사실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가장 첫 번째로는 이제 양 차이가 좀 난다.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양의 지문의 개수가 좀 차이 난다.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지문의 개수도 개수인데요. 그 내용이 저희 중학교 때까지는 좀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좀 평범한 이야기들이 많아요. 뭐 귀여운 동물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요. 근데 고등학교 가서는 당연히 정치, 뭐 종교 이런 식으로 내용이 뭐 아니면 비즈니스 경영 이런 식으로도 좀 더 세부적으로 나오니까요. 그 부분에서도 학생들이 좀 다르다라고 많이 느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험 내용이나 아니면 독해력 같은 경우에서 우리가 이제 중학교는 시험 범위가 있으세요, 그쵸?
그래서 그 할당하는 학습지 부분을 열심히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또 500문제, 100문제를 여러분들 열심히 푸시면 그 노력에 상응하는 점수가 나오게 되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요, 범위가 전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 단어부터요, 끝까지 절, 그 다음에 어법 고치라든지 가정법 까다로운 부분까지 쭉 이어서 우리가 하나의 그 어법을 완성하고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학생들 입장에서는 내가 중학교 때 5형식만 열심히 외워서 5형식하고 주격관계대명사만 열심히 본 다음에 시험을 보면 괜찮아. 그리고 또 까먹죠. 근데 고등학교에서는 전체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면 당연히 내가 성적이 나오다가 안 나오다가 이런 포인트들이 발생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다르고요. 그 다음에 저희 이것도 같은 맥락인데요. 문법이 무범위라고 되어 있는 게 전체 범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차근차근 전체적으로 계속 반복된 학습이 도움이 필요할 거고 거기에 응용 학습이 또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 부분까지 좀 탄탄하게 갖춰줄 수 있는 게 이제 프로그램에 준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서술형 같은 경우에 유의미하지 않다. 이 부분은 역시나 열심히 우리가 외우고 학습지 500문제, 100문제 꾸준히 푸시면 풀 수 있는 정도인데요. 고등학교에서는 스스로 판단해야 돼요. 그래서 이 동사가 형용사 자리가 맞는지, 그 다음에 분사 구문은 배웠는데 모형은 알겠는데 어떨 때 쓰는지 이렇게까지 깊게 들어가기 때문에 학생들한테는 1, 2등급을 가르는 시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영어랑 고등학교 영어랑 그냥 크게 잡으셔서요. 열심히라고 하는 개념은 내가 제대로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에 대한 개념으로 바꿔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조금 더 상세하게 이제 저희 프로그램하고 말씀을 좀 드리면요. 일단은 겨울방학 때요. 저희 1월, 2월, 그 3월 앞까지요. 3월 모의고사랑 그리고 저희가 이제 첫 학기 그 시험 보는 그 대비 전반적으로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어휘도 궁금하실 거고 서술형 어떻게 공부하시는지도 궁금하실 거고 독해는 어떻게 이끌어갈 건지 되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자, 어휘 같은 경우에는요. 단순 뜻 암기도 있지만 어형에 맞춰서 그래서 ed가 붙을 때는 어느 자리에 쓰이고 또 해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리고 요즘 수능 추세도요. 다이어거든요. 한 단어가 품사에 따라서 뜻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위주로 그 다음에 첫 학기 내신에 나올 단어 위주로 제가 우선순위를 모아서 셀렉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2달 동안 열심히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부분이 이제 됐다면 저희가 문법적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기본 형식부터 시작해서 역시나 처음 저희가 내신에서 들어갈 그 어법까지 다 같이 들어가고요. 그렇게 계속 꾸준히 좀 관리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독해 서술형인데요. 저는 서술형 영어 장문이 제 커리큘럼에 다 들어가 있어요. 영어 장문 할 때요. 그냥 이렇게 쓰는 거야 라고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왜, 언제 쓰는 거야. 뒤에 보시면 잠깐 예시가 나와 있는데 그렇게 가르치면요. 사실 문과 학생도 이과 학생도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영어를 배우는 거기 때문에 학생들이 잘 따라오더라고요. 그리고 서술형이 되면 독해가 됩니다. 내가 글을 쓰는 거니까 쓰다 보면 어떤 마음에서 쓰는지 그 필자의 마음을 이해해요. 결국에 문학이라는 것과 영어는 그 필자의 마음을 이해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독해도 잘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상세한 것 같은 경우는 제 아마 프로그램인데 조금 더 제가 상세하게 써놨을 거고요. 궁금한 점 있으면 이제 여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잠깐 저기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요 아래 조그맣게 제가 내신에 예시, 관사 뭐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문장으로 보여드리고 싶지만 제가 강의를 할 건 아니기 때문에 아주 짤막하게 설명해드리면요. 관사, A 누가 모릅니까? 그쵸? 근데 그렇게만 배우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요. 관사 뒤에는 명사를 쓰는 거야 라고 해야 서술형을 쓸 수 있고요. 우리 and라고 하는 등위 접속사 있어요. 자, 말로는 등위 접속사라고 배우고 해석은 그리고라고 하죠. 그렇게 그리고 해석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고등학교에서는 비슷한 문법 요소끼리 연결해 주는 거야 라고 우리가 가르쳐줘요. 학생들이 실제로 새로운 문장을 만나서 연결할 때 연결이라도 해보고 판단하고 스스로 고치거나 혹은 맞는 문장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괜찮나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되게 기준표를 정해서 저는 가르치고 있고요. 특히나 어휘 같은 경우에 여러분이 단순하게 뜻만 배우시는 게 아니라 어형도 같이 들어가니까 굉장히 풍부하게 배울 수 있다는 피드백이 되게 많습니다. 그 수강후기 관련해서는 제가 또 나중에 시간이 있으면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신하고 모의고사하고 같이 진행이 될 거고요. 구문 배우고 모의고사를 기반으로 한 내신 그 기출문제를 같이 풀게 돼요. 그래서 1, 2월 동안에 국회 배우고 모의고사 배우면서 기출, 서울권 기출 내신 문제 푸는 형식이 가장 큰 형식이다라고 보시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관리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서는요. 매주 테스트가 나가고요.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피드백이나 재시험도 같이 이루어지고 있고 학생 수준에 맞는 자료도 같이 배포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궁금하신 점이 혹시 학생 그 수준이 너무 많이 다르면 어떡한가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해주시는데요. 일단은 영어 작문은 거의 고등학교에서 처음 해보기 때문에 사실 작문 쪽에서는 그렇게 수준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첫 시작부터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간혹 어휘나 단어가 엄청 그러니까 어휘나 독해가 엄청 뛰어난 친구들은 있어요. 그 친구들은 제가 따로 프린트나 아니면 저기 부교재 선택해서 따로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서는요. 사실 영어 작문은 거의 다 비슷하기 때문에 같은 커리큘럼 과정을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영어 강사 제니퍼였고요. 혹시 이후에 궁금점 있으시면 저희 학원이나 저한테 따로 연락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설명회를 준비할 때 왜라는 걸 되게 많이 말씀해 주셨어요.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그러니까 뭘 시킨다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뭘 시키는지는 학원에서 알아서 하는 거잖아요. 저희들이 아무리 멋지게 써놔도 그거대로 안 하면은 막상 소용없는 거고.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왜 이렇게 진행하는지를 알아야 어머니들이 그거에 대해서 좀 납득을 하시고 이렇게 뭐 비록 저희 학원이 아니라 다른데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도움을 얻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진행해서 하다 보니까 좀 길어졌는데 어쨌든 네. 평소 긴 시간 동안 평소보다는 한 20분 정도 빠른 겁니다. 긴 시간 너무 감사드리고 혹시 궁금하신 거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